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네, 이제 방학이 시작됐는데요.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방학 시작했으니까요.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방학 동안에 할 공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요즘 아이들 공부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독서, 영어, 수학 골고루 균형 잘 맞춰서 시키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채널에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보시고 잘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채널도 이제 꾸준히 봐오신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서 시키고 계실 텐데요. 공부를 시킬 때는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기를 살리고 잘하는 거 하나를 꾸준히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이거는 좀 아이에게 어떤 특별한 부분의 가능성, 특출난 재능이 보일 때 좀 그런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아이는 어떤 분야의 특별한 재능을 아직은 잘 보이지 않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커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서 다양한 가능성을 키워가는 것 필요하겠습니다. 아이가 명확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 부모님은 쉽죠. 그 부분만 잘 밀어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또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다양한 가능성 열어줘야 할 겁니다. 독서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질 것도 아니고요. 또 직접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일 하지 않을 수 있죠. 아니 사실 대부분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는 일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독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 그리고 많은 부모님께서 매일같이 독서를 강조하는 데에는 나중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독서가 그 모든 영역, 그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글을 읽고 쓰지는 않더라도 이 독서가 결국에는 다 그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이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 2, 3학년에서 4, 5, 6학년으로 올라가잖아요.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갈 텐데요.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아이에게 점점 더 필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지식책 읽기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이야기책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글 읽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책 읽어야 합니다. 먼저 한글 배우고 글자 하나하나 배우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문장 읽게 되고 두 문장 읽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글이 없는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글밥을 늘려가는 것들이 1, 2, 3학년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책 읽기에 대한 기본을 쌓아가는 거죠. 틀리지 않고 읽는 것, 또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읽는 것, 또 실감나게 읽고 내용 이해하는 것까지 말이죠.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야기 책입니다. 문학이요. 이야기 책은 또 이렇게 글을 읽는 데만 도움 주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인생 전반과 아이의 인성 성장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이야기 책이죠. 아이들 문학, 그리고 동화 이런 거에는 우리 어른들이 일일이 다 가르쳐 줄 수 없는 삶의 지혜들이 숨어 있습니다. 놀부와 흥부 읽으면서 착하게 사는 거, 남을 괴롭히면 이런 반작용이 돌아와서 벌을 받는다. 네. 권선징악 이런 거 배울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야기책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4, 5, 6학년이 되면 또 이제 점차 지식책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지식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얻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4학년 정도 된다면 지식책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지식책을 읽으면 이야기책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어휘를 많이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은 원래 어휘력을 기르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책을 읽어도 어휘력을 기르는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책보다 더 많은 수준 높은 어휘력을 기를 수 있는 거, 네, 바로 지식책이에요. 세상에 지식책보다 더 좋은 어휘력 교재 없어요. 이야기책은 그 다음이고요. 이야기책의 어휘는 상대적으로 조금 쉽거든요. 주로 생활에서 쓰는 어휘가 많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이야기책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생활에서 많이 쓰는 어휘들을 모두 습득해야 됩니다. 1, 2, 3학년은 상식적인, 기본적인 어휘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야기책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4학년 정도 되면 생활 속 어휘는 웬만큼 알거든요. 물론 뭐 완전하다 당연히 아니죠. 많이 부족한데 이것을 천천히 채워 나가면 되고요. 그럼 이때부터 중요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가 배울 때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 수업에서 뉴스에서 접하는 그런 어휘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는 잘 안 쓰고 어떤 분야에서 잘 쓰는 것들, 학문어휘, 뭐 학술적 어휘, 뭐 학습 도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고 공부할 때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학문어휘라고 합니다. 이런 학문어휘를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지식책에는 이런 학문어휘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의 지식을 배운다 그러면 그게 사실 다 학문어휘예요. 뭐 적혈구, 백혈구, 은하수, 위성, 권리, 탐사, 뭐 주라기, 백악기 이런 것들 모두 학문어휘죠. 이런 어휘들을 지식책을 읽으면서 계속 만나고 접하고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학문어휘를 쭉쭉 쌓은 아이들은 쭉쭉 쌓았다는 게 외웠다는 거 아닙니다. 외웠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물론 기억하면 좋은데요. 그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 이거 어떤 분야에서 들어봤는데 뭐더라 하고 이렇게 더듬었을 때 기억에 떠오르면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들어봤는데 그리고 선생님 설명이 들었을 때 교과서 읽었을 때 맞아 그거였지 이 정도만 돼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본 단어를 수업에서 딱 듣잖아요.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가 아이의 머리에 딱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아이들, 처음 보는 아이들은 약간 닭 보듯 이게 뭐야 관심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단어가 들리면 우리 뇌가 그 단어에 조금 더 잘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들으면서 교과서 읽으면서 그 단어에 관심이 가면서 훨씬 더 집중해서 잘 배우는 거죠. 교과서가 더 잘 이해되겠죠. 선생님 설명이 또 더 잘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요, 아이들이 훨씬 수업에 잘 집중하게 됩니다. 뭐 ADHD처럼 호르몬 부족으로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 아이들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산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해가 되면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숱하게 경험을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집중 못하는 아이들, 집중력이 낮다는 아이들, 제가 지도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뭐 하브루타 수업, 또 문해력 수업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약 먹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이 아니면 대부분 다 수업에 집중도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매일매일 지식책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4, 5, 6학년이 되면 이렇게 매일같이 지식책 읽기를 한 아이들, 어휘력이 막 엄청나게 매일매일 쌓여 가겠죠.
이게 하루 이틀 하면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요, 한 달 되고 두 달 되잖아요. 네, 6개월 되고 1년 되잖아요. 티가 납니다. 네, 티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아이가 쭉쭉 성장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앞서가는 아이가 될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매일같이 지식책 읽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초 1, 2, 3 아이들 지식책 읽고 쓰고 해도 돼요. 그런데 아이가 좀 싫어한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때 아니면 큰일 납니다. 뭐 한 학기 더 빠르면 엄청 좋아요. 아니에요. 조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고요. 네, 아이에게 맞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야기책 좀 많이 읽으면서 책의 재미 들이고 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겼다. 엉덩이에 힘 붙어서 독서를 좀 꾸준히 한다. 네, 그러면 이제 한 3, 4년 때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은 습관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한번 해보고 뭐 잘 안 된다. 손 놓으시면 네, 당연히 네,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6개월, 기본 1년 한다는 각오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 1년이 지났을 때, 네,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는 1년 동안 지식책을 읽었더니 아이가 정말 관심사가 넓어지고 네, 정말 다르구나.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식책을 어떻게 읽혀야 되는가 또 고민 많으시죠? 네, 조사, 지식책 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책에는요, 지식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부터 지식책을 읽는 올바른 방법까지 정말 많이 담아뒀거든요. 방법을 잘 모르고 읽어도 뭐 지식책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읽는다면 정말 차원이 다른 독서가 될 겁니다. 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늘 우리 아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